말씀을 안 드렸는데 이렇게 자리 세팅해 주시고 만약에 저희가 그냥 뭐 아무도 없을 것 같다면 의자도 없이 시작하고 됐어요. 김용민 브리핑 2016년을 정리하는 오늘은 광주에서 허벌나게 많이 모인 애청자 여러분과 만나고 있습니다. 촛불로 상징되는 시민들이 주동했다는 점에서 우리는 무척 큰 자긍심과 희망을 품게 됩니다. 국민이 주인되는 세상, 정의가 힘을 얻는 세상. 가지고 보니까 더불어 국민, 정의요. 네. 다시 이야기해서 정치가 교체되는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희망을 우리는 미천으로 삼고 정유년을 시작하게 됩니다. 오늘 김용민 브리핑 2016년 송년 특집 경제의 속살 공개 방송으로 함께하는 시간 주빈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모시겠습니다. 그래요. 자, 이곳 광주의 우리 시민들 선배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광우병 촛불 시위 때 그때 다른 곳과는 달리 유독 광주 전주는 촛불 시위가 그렇게 뜨냈고요. 잘 모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광주에 있는 분한테 물어봤습니다. 아니 어떻게 된 거냐? 민주화의 성지 광주에서 이럴 수 있는가라고 했더니 우리는 투표로 얘기하자니요?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렇지. 아무리 촛불 시위 열심히 해봐야 투표를 하는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예. 저는 지금도 되게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왜 저를 쓰자고 하셨는지, 그리고 시작을 하면서 그러니까 팟캐스트를 조금 듣고 김용민 브리핑도 좀 듣고 했으면 제가 요령이 있었을 텐데, 제가 사실은 이 방송을 1년 동안 끌어왔다는 게 지금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냥 경제와 관련된 노동 계급, 또 여러 가지 국제 뉴스도 여러 가지를 다 그냥 자유롭게 한번 말씀을 드리는 방식으로 해야 되겠다고 제가 2월달 사태를 수습을 한 겁니다. 최태원 회장님, 정일선 씨 감사합니다. 20년 동안 얻지 못했던 그 기회를 김용민 PD님과 청취자분들께서 저한테 제공을 해주신 겁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그랑프리는 역시 이완배 기자님이 아니라 제가 생각합니다. 우수 작품상은 김호준의 뉴스공장, 최우수 작품상은 김용민 브리핑이 아니라 생각한 것 같습니다. 예. 참고로 저희 그 7시간 행불근회가 공식 이메일을 만들었습니다. 대단한 일은 아닙니다만 기억하시라고 세븐 헤어 뽕 골뱅이 gmail.com. 누군가 똑똑한 사람이 이걸 설계하고 운영하지 않아도요, 공포와 분열은요 자체 확대 재생산을 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지들께서는 너무나도 동지애가 강하셔서 지금 이 무진간한 가운데 수류탄이 떨어진다면 당연히 옆에 있는 동지들부터 먼저 구조하실 거죠.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가운데에 수류탄이 떨어지면요, 사람은 공포에 휩싸이면 혼자 살겠다고 뛰쳐나가게 됩니다. 그게 사람의 본성입니다. 혼자 뛰쳐나가면요, 혼자 있지 않습니까? 혼자 있을 때 더 무섭습니까? 여럿이 있을 때 더 무섭습니까? 당연히 혼자 있을 때 더 무섭습니다. 우리나라 수사에 안전망이 안 돼 있는데 노후대비 돼 있어? 이대로 정년 퇴직하면 니네들은 끝이야. 그거 맞나? 현대해상화재를 이용해 주세요, 여러분. 노인연금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공부를 그따위로 해가지고 대학에는 가겠냐? 인생 무저대. 어떡하려고 그래? 그거 맞나? 에듀윌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런 제가 정말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영어 그렇게 출퇴근 시간에 아무리 끼고 있어도 안 됩니다. 제가 카투사 출신이거든요.
미국 부대에서 2년간 동안 미국 사람들이랑 생활을 하고 왔습니다. 영어 안 됩니다. 제가 무식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우라를 알타리 요족은요, 인도 유럽 어족하고 국왕구조와 사고 체계가 다른 겁니다. 이걸 출퇴근 시간에 백날 끼고 듣는다고 영어가 안 늘어요. 그런데 영어가 안 되면 사람들이 스스로 자괴감에 빠지고 공포에 막 실리는 겁니다. 나는 왜 영어가 안 될까? 안 되는데 당연한 거예요. 우리 잘못이 아닙니다. 영어가 안 되는 건 우리 잘못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공포에 시달려서 이걸 어떻게 해보겠다고, 그 시간에 자기의 꿈을 생각하고 하다못해 음악을 들으면서 즐길 수 있는 시간을 다 빼앗겼어요. 157개국을 대상으로 해서 행복 순위를 매깁니다. 어느 나라가 가장 행복하고 어느 나라가 가장 행복하지 않은지요. 실제로 올해 3월에 발표된 순위에 의하면 58입니다. 높은가요? 기대보다? 네. 근데 사실 58위가 나오면 안 되는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이요. 경제협력개발기구 안에서 놀아야죠. GDP 규모로 세계 11위입니다. 근데 우리가 58위에서 뭐 수리남 이런 나라하고 경쟁하고 있으면 말이 안 되는 거죠. 행복 순위를 매기는데 6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헨리에 교수가 만든 기준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기준이 뭐냐면 돈이 행복을 결정하는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게 아닙니다. 6가지 중에 하나의 요소가 됩니다. 1인당 GDP가 첫 번째 기준입니다. 한국이 여기서 순위를 바짝 끌어올립니다. 우리나라가 그래도 1인당 GDP가 27,000달러 되거든요. 그러면 4인 가구 기준으로는 평균 소득이 연봉이 한 1억 3천 정도 되는 겁니다. 너무 공감되잖아요. 우리 이제 4인 가구 기준이면 다 연소득이 1억 3천 정도는 되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들 그러십니까? 1억 3천은 안 되시는 분들 있잖아요. 아니 그거 안 되는 분도 있어요. 두 번째 기준이 뭐냐? 건강 기대 수명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얼마나 사람이 건강하게 오래 살 것을 기대하느냐를 묻는 겁니다. 잠시 주위를 돌아봐 주십시오. 오래 사실 것 같습니까? 대한민국은 결단코 건강하게 오래 살 것을 기대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세 번째 기준, 자유로운 삶의 선택입니다. 자랑스러운 민주화의 성지 광주 전남지역 밀가루 동지 여러분, 자신의 삶을 선택한 대로 살고 계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우리에게 그런 선택할 기회가 주어졌습니까? 중학교만 돼도 좋은 고등학교 가라고 난리를 칩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좋은 대학교를 가라고 난리를 칩니다. 대학교를 가면 일자리가 없어서 취직하라고 난리를 칩니다. 우리가 삶을 선택해 본 적이 있습니다. 일자리가 나면 어이구 감사합니다고 받아야 됩니다. 그 일자리에서 쫓겨날까봐 전전긍긍하고 윗사람들이 시키는 걸 다 받아야 합니다. 네 번째 기준, 관용성입니다. 당신들 이웃에 관대하냐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관대한 나라입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들을 제치고 성적을 잘 받아오라고 가르치는 나라입니다. 제가 학부모님들 있는 자리에서 이런 거 꼭 물어봅니다. 보기를 내게 드리겠습니다. 보기 중에 어떤 단어를 자녀들한테 제일 많이 사용하십니까? 1. 우정, 2. 수학, 3. 영어, 4. 숙제. 어떤 단어를 가장 많이 사용하십니까? 우정이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사용하십니까? 심지어 그런 단어를 사용하기라도 하십니까? 내 아이가 친구들과 우정을 나누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본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경쟁하라고 가르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내 아이 성적표가 내 아이 친구의 성적보다 나은 것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사회입니다. 대학교에 들어가면 몇 개 없는 일자리를 놓고 친구들과 경쟁을 해야 됩니다. 성과 연봉제요.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은 동지가 되지 않습니다. 반기가 지나면 내가 저 동지보다 더 좋은 인사고과를 만났을 때 저한테 단돈 100만 원이라도 더 떨어집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웃에 관대할 수가 있습니까? 청렴도입니다. 박근혜가 대통령인 나라입니다. 이 나라가 청렴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이건 뭐 설명 하나만 하니까 넘어가겠습니다. 2012년에 헨리에 교수가 한국을 한번 방문한 적이 있어요. 매일경제신문에서 세계 지식경제 포럼인가 이런 걸 매년 해요. 그래서 전 세계적인 그 거물급 경제학 인사들을 부릅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이런 사람들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 배경이 지들이 부르면서도 사람은 외롭고 지치고 괴롭고 힘들 때 의지가 되어줄 벗이 있으면 행복합니다. 수긍이 되십니까? 저는 수긍이. 제가 힘들고 지치고 괴로울 때, 죽을 병에 걸렸는데 병원비가 없을 때, 제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것이 있고 제 병원비를 대신 내줄 수 있는 친구가 있으면 저는 의지가 되고 행복한 겁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기준이에요. 그런데 다만 이걸 왜 사회적 지원이라고 이걸 주냐면, 이걸 개인들에게 맡겨보면 개인들이 친구가 많은 사람도 있고 친구가 적은 사람도 있으니 개인의 문제를 맡겨놓으면 편차가 심해지니까 사회적으로 해결을 하자는 겁니다. 일리엘 교수의 이야기는. 그래서 사람들이 외롭고 지치고 괴롭고 힘들 때 국가가 그들의 벗이 돼주면 그 사회는 행복한 사회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엘리엘 교수는 복지국가의 개념을 거기서부터 도출을 해냅니다. 언제 행복하냐면요,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동지들이 있을 때 사람은 행복합니다. 우리가 이쪽에서 이쪽으로 옮겨오지 못했을 뿐이지 희망과 연대를 우리 가슴속에 품고 있으면 우리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가끔 가다가 그게 되겠어요? 해보니까 잘 안 돼요. 이런 분들 제가 만납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나중에 정색을 하죠. 얼마나 해봤다? 너 얼마나 해봤다? 우리가 진짜로 민중들이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희망을 공유하고 연대해서 싸운 게 몇 번이나 되겠습니까? 저는 2016년 이 겨울이요, 대한민국 사회의 역사를 바꿀 거라고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승리의 경험이 생긴 겁니다. 그리고 승리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지간해서는 반동에 맥도하지 않습니다. 지금 다시 반동의 물결이 부딪히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절망하시겠습니까? 절망해요. 한 번 이겨본 사람들은요, 다시 촛불 들고 나오면 다시 연대하는 겁니다. 이겼다는 경험이 있으면 희망을 놓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역사가 바뀔 겁니다. 이 승리의 경험은요, 희망과 연대의 사상 속에서요. 살다 보면 연대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때때로는 조금은 비겁해지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저 동지들의 손을 잡기 어렵다고 생각이 들 때, 힘들다고 생각이 들 때요, 그 손이 내 자식들의 손이라고 생각하십시오. 네. 내 자식들의 손에 있느라고 생각하시면 잡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만드는 세상이 우리 자식들에게 물려주는 겁니다. 우리가 연대해서 얼마나 싸우느냐에 따라서 우리 자식들이 살아갈 세상이 결정되는 겁니다. 이 개떡 같은 세상을 우리 자식들한테 물려줄 수는 없지 않습니다. 더 나은 세상이 만들어질 거라고 확신합니다. 함께 싸우면 할 수 있습니다. 이 연대와 희망의 정신을 잊지 말아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길고 지루한 얘기를 환한 표정으로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촛불이 더 외연을 확대하는 것을, 촛불이 더 외연을 확대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폭도들이다, 전문식입니다. 거기 얽히면은 재수 없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막 말을 만들어냈잖아요. 이게 왜냐? 연대의 힘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네. 더 크게 이 외연이 확대되고 확장되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혁명으로 이어질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어떻게든 저지하기 위해 그런 수법들을 다 쓰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인다는 것, 모여서 서로의 어떤 그런 희망을 같이 모으고 집합하고
제가 집합이라는 표현을 오프닝에서 썼는데 이런 집합하는 과정 속에서 저들은 엄청난 공포감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못 모이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분절화시키는 거예요. 서로 경쟁이라는 비명 아래 갈등하고 화합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이게 그들이 사는 법이고 우리가 못 사는 법입니다. 맞죠? 네, 100% 동의합니다. 우리가 한번 모여갖고 전대미문의 사악한 권력자를 유폐시키는 그런 힘을 발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뭐 수없이 많은 그런 정치적 변수들, 예를 들면 탄핵이 인용되는 이야기 같은 대선에서 정치 교체가 이루어지느냐 이루어지지 않느냐 여러 가지 많은 고민들이 있긴 하겠지만 우리는 이 촛불의 연대의 큰 자산을 갖고 2017년을 맞이하기 때문에 일단 단점은 이긴 싸움을 시작했다. 마치 배구로 보자면 1세트, 2세트를 이긴 가운데 3세트를 맞는 너무 멋진 비유인데 그건 우리가 희망을 자산으로 삼고 정윤회를 맞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이완배 기자님의 마무리가 마치겠습니다. 제가 이걸 전주에서는 하지 않았는데 왜 이제 광주에서 좀 시간을 한 5분 정도 달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좀 젊었을 때부터 여러 일들을 겪으면서 죽는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려고 스스로 되게 단련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죽는데 바람직하게 생각하는 모습은 한 번에 깨끗하고 죽는 겁니다. 네. 가족들한테 피해 주지 않고 다른 사람에 피해 주지 않고 가족들의 손을 잡고 행복하게 죽고 이런 거 안 원해요. 그냥 아무한테 피해 주지 않고 깨끗하게 죽으면 저는 미련이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뭐든지 저의 유품이나 뭔가 기억나는 것들이 남아있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제가 제 인생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사람인 편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저는 개인 이완배라는 사람으로서 제 삶에 대해서 뭔가를 남기고 싶은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런 욕구가요. 그런데 요즘 들어와서 이런 욕심이 생겼습니다. 아무도 이완배를 기억해주지 않아도 당연히 받아들이고 그게 너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제 흔적도 좀 많이 지우고 싶지만 인류 역사에 이완배가 아니라 2016년 겨울 한국의 시민들이라는 이름으로 기억이 되고 싶습니다. 네. 저는 우리가 한국 역사에 기억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인류 역사에 기억이 될 겁니다. 2016년 아시아 동북부에 있는 대한민국을 달궜던 촛불혁명 세대로 세계 역사책에 저는 기록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촛불 시위에 좀 광적으로 집착을 하는 편입니다. 꼭 나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박근혜 타도 이런 것 때문이 아닙니다. 제가 2016년 대한민국 촛불혁명 세대로 세계 역사에 기록되는 그 영광을 놓치고 싶지 않아서입니다. 우리가 언제 이 일을 다시 해보겠습니까? 누적 연인원이 1000만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200만 명, 100만 명이 전 광장을 누비면서 촛불을 들고 한마음으로 연대하는 이 모습이 우리가 다시 살아생전에 맞이할 수 있는 모습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송박영신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내일 광화문으로 나가겠습니다. 광주에 계신 동지 여러분들께서는 금강물을 가득 배워주십시오. 그리고 이 방송을 듣는 시민들께서도 2016년의 마지막 날을 광장에서 촛불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지긋지긋한 지배계급의 종속됐던 사회를 2016년을 끝으로 2017년부터 민중들과 시민들이 만들어가는 새로운 역사의 전환점을 만들어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시민분들이 나와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이 말씀 하나 더 붙였습니다. 1980년에 5월에
금남로에 나온 시민들, 아니 1980년 광주라는 공간에 살았던 분들, 우리가 얼마나 위대하게 생각합니까? 네, 마찬가지입니다. 촛불, 광장, 여기에 아빠도 촛불을 켰다, 엄마도 촛불을 켰다. 이것이 얼마나 위대한 유산이 될지는 10년, 20년 뒤에 가서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내일 12월 31일 서울 광화문, 부산 서면, 대구 동성로, 광주 끝나무, 전주 예, 등등 전국 곳곳에서 촛불이 밝혀지기를 바라며 우리가 역사의 증인으로서 반듯한 나라 만들기 위해 애썼던 선대로서, 반듯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애썼던 선대로서 그 자긍심을, 자존심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자, 광주에서 함께한 김용민 브리핑, 이완배 기자의 경제의 속살 공개방송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날라와 더불어 꽃이 되자 하늘 꽃이 눈물로 보여 발등에서 갈라진 녹두꽃이 되자 하네 이 산포른 날라 더불어 새가 되자 밤의 새가 아랫여운역에서 오라에는
다시 한